글로벌 오토 리뷰스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해상 물류와 국제 정세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뉴스, 바로 후티 반군과 중국 선박 사이에 벌어진 비밀스러운 밀약 의혹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와 아덴만 일대를 장악하면서 국제 해상 교통에 엄청난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화물선, 한국과 일본의 상선들까지 모두 긴장 속에 항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중국 선박만은 후티 반군의 위협을 피해 쏙쏙 빠져나간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어떤 밀약이 존재하는 걸까요? 먼저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멘 내전 속에서 성장한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이들은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유해의 석유 시설을 타격하기도 했고, 해상에서 외국 선박을 납치하거나 위협하는 등 사실상 중동 해역의 해적 집단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거의 모든 나라의 선박이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중국 선박은 유독 안전하게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국제해운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항로를 지날 때 선박의 국적을 식별하고 공격 대상을 정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국적의 선박은 대부분 공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과 후티 반군 사이의 모종의 거래, 즉 안전 통행권을 보장하는 비밀 협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이 상황은 매우 전략적으로 흥미롭습니다. 전 세계 교역의 핵심 루트인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통해 엄청난 양의 물자가 오가고 있는데, 만약 다른 나라 선박이 위협받는 반면 중국 선박만 자유롭게 다닌다면 이는 곧 중국이 해상 물류에서 상대적인 이점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군함을 파견해 후티 세력과 대치하는 동안 중국은 조용히 후방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후티 반군은 왜 중국과 손을 잡으려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치적 후원자 문제입니다. 후티 반군은 전통적으로 이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과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전략적 동맹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란이 중국의 에너지 수입의 중요한 공급자이고, 중국은 이란의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우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티 반군이 중국과도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중국은 직접적으로 후티를 지원하지는 않더라도 이란을 통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후티 역시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또한 후티 반군 입장에서는 중국 선박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만약 중국 화물선이나 석유 운반선을 공격한다면 중국이 즉시 강력하게 반발하고 군사적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을 피하고 오히려 묵인한다면 중국은 후티의 존재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티에게 국제적 고립을 피할 수 있는 작은 숨구멍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런 밀약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제 해상 질서에 큰 파장이 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홍해 일대에 다국적 연합 해군을 파견해 후티 반군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뒤에서 후티와 은밀하게 거래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면 이는 국제적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결국 미중 갈등이 또 다른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유럽 해운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물류의 안정적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해에서 중국만 자유롭게 다닌다면 이는 곧 서방 국가들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된다는 의미입니다. 후티 반군은 군사적 위협을 통해 서방을 압박하고 중국은 그 상황을 이용해 이득을 본다면 결국 글로벌 무역 질서는 불균형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주 동안 홍해와 아덴만을 지나는 서방 선박들은 항로를 우회하거나 군함의 호위를 받으며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송 비용과 시간을 크게 늘려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선박은 비교적 원활하게 운항하고 있어 양측의 차이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후티와 중국의 밀약은 계속 유지되며 중국이 조용히 이익을 챙기는 시나리오. 둘째, 국제사회가 압박을 강화해 결국 후티가 중국 선박까지 공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시나리오. 셋째, 후티가 중국을 사실상 보호국으로 여기며 더 노골적으로 협력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어느 경우든 국제정세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사건이 단순히 해상 안보를 넘어 신냉전 구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서방이 후티 반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중국은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며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는 곧 글로벌 패권 경쟁의 또 다른 전장이 홍해와 중동 해역이 될 수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히 중국 선박만 빠져나간다는 우스갯소리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 질서 속에서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중동의 무장 세력들이 어떻게 세계 패권 경쟁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활용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앞으로 후티 반군의 움직임, 그리고 중국의 대응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오토 리뷰스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군사, 안보, 그리고 국제 정치의 흐름을 자동차 리뷰 스타일처럼 쉽게 풀어드리는 저희 채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